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생국구 시대의 역사 9부입니다. 지난 8부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았기에 이는 분란의 씨앗이 되었고, 이 분란의 씨앗은 생국구 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로 역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 부인은 네네입니다. 네네도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향인 오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아시가루, 즉 일개, 졸병, 보병이었습니다. 오케하자마 전투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매우 적은 숫자로 오케하자마 협곡에서 오와리를 침략한 스루가이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처치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네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점점 전장에서 두각을 보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측근 가신이 되었고, 네네는 내조에 이바지한 조강지 지처였다고 합니다. 네네가 인재 추천도 해주고 정치적 조언도 해주었다고 하죠.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아이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유독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양자로 많이 받아주었고, 네네도 그런 양자들을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총사령관 겸 제8군 지휘관이었던 우키다 히데이에, 양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아들처럼 키운 제2군 사령관 가토기 여마사, 제5군 사령관 후쿠시마 마사노리, 제3군 지휘관이었던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있죠.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의 어머니도 원래 네네를 모시던 시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네네의 인품을 높이 샀으며,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네네의 부부싸움을 중재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키치 미쓰히데가 혼노지의 변을 일으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고 교토를 장악했을 때 주고쿠 원정에 떠나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대피한 사람도 네네였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키치 미쓰히데를 토벌하고 오다 노부나가 사후 노부나가의 후계를 결정짓는 가신들 간의 싸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시바타 가츠의 사이에서 시즈카타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즈카타케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승리였고요. 자신의 성에서 아내와 함께 할복하였는데, 할복하기 전에 세 딸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바타 가스의 세 딸들을 거두는데, 세상에나 세 딸 모두 절세가인의 미녀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 딸이 입이 딱 벌어지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녀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바타 가츠의 아내도 미모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오이치,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이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짝사랑했던 여자라고 하는데요. 세 자매 중 첫째가 어머니 오이치와 판박이로 똑같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 자매 중 첫째를 측실로 들이니 이 여자가 바로 요도 도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컴플렉스 중 하나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였죠. 1589년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1년 전 요도 도노가 히데요시의 첫 아들 도요토미 츠루마치를 덜커덕 출산합니다. 경사 중에 경사였죠. 하지만 약 3년 후 1591년 임진왜란 1년 전 도요토미 츠루마치는 요절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상실감은 엄청났고, 이제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 낙담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언제고 후계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 즉 조카 도요토미 히데치구를 임진왜란 직전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치구는 인망이 두터웠고 어딜 가도 사랑받는 성격이었으며 임진왜란도 부정적으로 여긴 인물이었다고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유능하지만 포악하여 가신당과 다이묘들은 히데요시 사후 그의 뒤를 이을 도요토미 히데치구의 선정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한창이었던 1593년 요도 도노가 히데요시의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또 출산합니다.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친아들을 후계로 지명하고 싶었지만 그간 조카 히데치구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민하다가 1595년 히데요시는 이상한 죄목을 억지로 갖다 붙여 조카 히데치구를 할복하게 하고 그 일가 가족들을 모조리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이묘들에게 앞으로 친아들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받았죠. 그저 그런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부릴 수는 있었지만 대다이묘들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 아들 히데요리는 어리고 히데요리가 안정적으로 후계를 계승하기 위해선 대다이묘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최대 다이묘 5가문의 5당주들을 고다이로로 임명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좌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다이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쪽의 대다이묘 모리 데루모토, 한때 관동의 대다이묘였던 우에스기 카게가츠, 모리 가문에서 파생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임진왜란의 총선을간 우키타 히데이에,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부터 함께 해왔던 마에다 토시이에 등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 기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해석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방 다이묘들의 힘을 조선에 가서 빼놓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도 소개해드렸죠. 그런 목적도 있었더라면 가장 먼저 조선에 보내야 하는 다이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관계는
둘이 싸우면 결론이 안 나고 서로 피해만 보는, 서로 죽는 싸움이 되기에 안 싸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냥 형식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배를 인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에야스의 영지였던 미카와 지역과 이에야스가 확대했던 시나노와 가이를 모두 내놓고 사가미 지역으로 추방하라고 했을 때도 아무 불만 없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가미로 간 거죠. 뭐 대신 더 동쪽의 에도 지역, 즉 도쿄를 개발했지만요. 실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임진왜란에 참여하라고 했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관동 지역의 반란을 평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수록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에게 임진왜란 참여를 독촉했지만 이에야스는 존버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이 비등비등했음에도 그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가 하라는 거 다 따라줬기 때문에 히데요시도 억지로 이에야스의 임진왜란 참전을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했습니다. 히데요시의 후계를 이을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이제 겨우 5살.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친모 요도 도노는 이 틈을 타 타 지방의 다이모들,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덴노를 부추겨 당장 임진왜란을 중단시키라고 주청했고 오사카 성에서도 요도 도노나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후견인 겸 고다이로 중 하나였던 마에다 토시이에는 히데요시 없이 임진왜란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임을 깨닫고 조선에 있던 전 일본군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히데요시라는 커다란 기둥이 사라지니 세간의 집중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나올지였습니다. 마에다 토시이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여러 번 만나며 달래고 중재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억제했지만 1년 후 1599년 마에다 토시이에도 사망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시다 미스나리였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마에다 토시이에가 사망하면서 요도도노와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이시다 미스나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시다 미스나리는 마에다 토시이에와 비교했을 때 감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상대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고다이로에 이어 고부교라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들 중 5명을 국가의 사법, 행정, 토목, 재정, 종교 각 분야의 장관으로 임명하여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이시다 미스나리가 행정부의 고부교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시다 미스나리를 압박하여 이 고부교에서 퇴임하도록 했고 힘이 없던 이시다 미스나리는 고부교에서 물러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요. 이시다 미스나리는 다른 대다이묘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 고다이로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더 동쪽에 있는 한때 관동 삼국지 중 한 가문이었던 우에스기 가문의 우에스기 카게가츠 그리고 서쪽의 대다이묘였던 모리 가문의 모리 데루모토를 끌어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거죠. 그렇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마에다 토시이에가 살아있을 적부터 한때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셨던 측근 가신 및 다이묘들을 포섭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임진왜란 때 투입되었던 장수들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지휘관들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원래도 이들 사이가 끈끈하지 못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갈등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악연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잖아요. 임진왜란 이후 이 일본군 장수들 양측이 한쪽은 이시다 미스나리에게 한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포섭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 편을 들었던 다이묘 및 가신들은 대다이묘였던 관동의 우에스기 가문과 서쪽 주고쿠의 모리 가문을 포함해 규슈섬의 다이묘 시마지 가문의 시마지 요시히로, 스코쿠섬의 다이묘 초소카베 가문의 초소카베 모리치카, 임진왜란 제1군 사령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임진왜란 총사령관 겸 고다이로 중 하나인 우키다 히데이에 등이 있었고 이들을 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사무라이이기보다는 문관이었고 상업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상업을 중시하는 다이묘들이 대거 이시다 미스나리에게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포섭한 다이묘들은 누가 있을까요? 홋카이도 바로 밑에 일본 본토섬의 최북단 도호쿠 지방의 다이묘였던 다테 마사모네 모가마 요시아키가 있었고 무엇보다 임진왜란 당시 제2군 지휘관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제3군 지휘관 구로다 나가마사, 제5군 지휘관 후쿠시마 마사노리 등이 있었습니다. 가토, 구로다, 후쿠시마 모두 어릴 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두어주었던 이들인데 도쿠가에게 붙은 거는 그들은 사무라이, 즉 무장들에 대한 신성시하는 경향이 커서 사무라이도 아니면서 상업을 장려하는 저 이시다 미스나리를 매우 싫어했고 히데요시의 정통을 잇는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도중에도 가토, 구로다, 후쿠시마는 이시다와 개인적으로도 사사건건 부딪혔었거든요. 도쿠가와 측 병력을 동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쿠가와 동군은 오사카 성으로 향하고 이시다 미스나리 서군은 이를 막고자 출전했습니다. 동군과 서군이 만난 곳은 세키가하라 병원, 서군 병력 13만, 동군 병력 8만. 센고쿠 시대의 마지막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럼 역수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